인스비TV 인노소셜랩 지속가능에 대한 센터 유승권입니다. 지속가능 경영 ESG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글로벌 가이드라인 13. 오늘은 GRI 스탠다드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GRI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또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100%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거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쓰는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GRI를 스탠다드로 삼아서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영과 ESG를 이야기할 때 보통 5가지 영역이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있죠.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적 갈등이 점점 나빠지게 되면 그러면 기업들이 경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점점 더 불안해지니까 그런 불안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기업들이 잘 극복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것이 유엔이나 EU를 비롯해서 OECD 그리고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도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투자와 거래와 평판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기업들에게는 투자와 거래에 있어서 이 지속가능성 ESG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투자에 있어서는 특히나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10년, 20년씩 투자해야 되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우리가 10년, 20년에도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가라고 하는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장기 안정성에 대한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또 거래에 있어서는 B2B 거래가 특히나 그런데 우리 회사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만일 인권이라든지 환경에 문제를 많이 끼치면 그것이 우리 회사의 원재료로 사용됐을 때, 부품으로 사용됐을 때 우리 회사의 제품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마찬가지로 또 정부 입장에서도 거래를 할 때 이 회사가 인권 문제나 또는 환경 문제가 많으면 정부 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거래나 투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당신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내놓으시오라고 하는 요구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성 ESG 정보 공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지속가능성 보고서,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라고 하는 말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하는 단독 보고서를 많이 내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점점 연례사업 보고서, 즉 2월, 3월 말에 전년도 회계연도와 같이 내는 우리가 작년에 사업을 어떻게 했다라고 주주를 비롯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보여주는 이 연례사업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 연례사업 보고서에 통합하는 방법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설명할 ESRS라든지 또는 IFRS S1, S2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연례사업 보고서에 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같이 넣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IIRC라고 해서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또 사업 보고서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두 권을 합권한 방식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보고서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별 보고서도 앞으로 이제 보다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요. 뒤에 또 설명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하는 TCFD라든지 탄소 정보 공개에 대한 CDP라든지 또는 인권에 대한 보고인 유엔 인권 보고서라든지 이런 또 주제별 보고서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종이로 만드는 보고서는 거의 이제 없고 보통 이제 PDF로 만든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보통 1년에 한 번 보고를 하게 되니까 한 번 보고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 보고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죠. 실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홈페이지에 지속가능성 페이지를 두고 그 페이지에서 기후변화,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 그 다음에 인권, 공급망 이런 주제를 가지고 미니 사이트를 만들고 거기에 공개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그런 어떤 SNS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 ESG 정보 공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보고서 홈페이지가 일반적인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의무 공시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기업들이 의무 공시하고 라고 한다면 기업의 어떤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느냐, 그다음에 뭐 재무적인 성적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하게 됐는데, 이제는 뭐 지배구조를 비롯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ESG와 관련된 것들이 의무 공시가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부터 우리나라도 코스닥 상장사 중에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기업들이 이 ESG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들을 의무 공시하겠다라고 하는 예전에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 아마 의무 공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유럽은 이제 의무 공시화되어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상장사들이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정보를 또 공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이 환경과 사회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것들이 의무 공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투자자나 거래처가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 공개적인 요구보다는 너네의 홈페이지나 지속 가능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없더라라고 해서 투자사나 거래처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협력사, 특히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들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ESG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요구가 있고, 계약할 때 뭐 ESG에 대한 평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거나, 또는 ESG와 관련된 뭐 환경 인증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인증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증빙을 요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현장에 와서 너네 회사가 얼마나 환경 경영과 그다음에 이 사회와 관련된 인권 경영, 공급망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현장 실사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지속 가능성 단독 보고서를 만드는 GRI 스탠다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는 말씀입니다. GRI를 비롯해서 이 지속 가능 경영 ESG와 관련된 글로벌 가이드라인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우리나라 그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미리 어떤 대응을 해서, 예측해서 대응을 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떤 커다란 환경 또는 뭐 사회와 관련된 그런 아주 안 좋은 사건, 사고가 있은 다음에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GRI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GRI 1989년에 미국의 알래스카만 아시죠? 북극에 있는 알래스카만을 지나가던 엑손사의 발데조라고 하는 이 유조선, 원유를 실어 나르던 이 유조선이 바위에 부딪히면서 원유 41,365톤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관련된 뉴스와 신문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사진에 보시다시피 고래를 비롯해서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그 원유를 뒤집어 쓰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봤는데요. 이때 미국과 캐나다의 환경단체와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어떤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 투자를 하려고 했던 그런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세레즈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레즈를 만든 이유는 기업들이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유조선이 자초돼서 이렇게 원유가 유출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위험하게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세레즈 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기업들한테 세레즈 7대 원칙을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공개하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철저한 정보 공개, 에너지 이용 효율의 향상, 폐기물 감축,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환경 및 안전상의 위험 경감, 그다음에 환경 문제 담당자의 임명, 그다음에 환경 문제에 관한 기업 외부 감사 및 공개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했고, 세레즈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발대조 사건 때문에 생겼다라고 해서 발대지 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스스로 파악하고 공개하며 이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성을 강조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GRI의 원칙이자 그다음에 현재
ESG 정보 공개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이제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죠. 이제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스스로 파악하고 우리가 우리의 회사의 비즈니스 밸류체인이나 제품과 서비스가 환경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공개하며 그 다음에 그중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관리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7가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89년에 이제 세레즈라고 하는 것들이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것을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원칙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UN 환경계획, UNEP에서 이것은 글로벌하게 확산시켜 보자라고 해서 이 GRI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를 1997년에 UNEP와 그다음에 세레즈가 함께 합작해서 만들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에 대한 영향을 스스로 파악하고 공개하고 관리하는 이 파악,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공개 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 이 GRI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GRI의 역사를 살짝 좀 살펴보면요. 1997년에 세레즈와 UNEP가 미국 보스턴에서 이 GRI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년 뒤에 2000년에 GRI G1 버전이 나왔고 2002년 GRI G2, 2006년에 GRI G3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GRI G3부터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2013년에는 GRI G4가 나왔고 2015년에는 UN SDGs와 결합해서 SDGs를 얼마나 잘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GRI 보고서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결합이 됐습니다. 2016년에 현재의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어떤 프레임이 이때 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버전은 2021년에 나온 버전이 현재 지금 기업들이 스탠다드로 삼아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GRI 스탠다드의 구조는 크게 3 영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영역은 유니버셜 스탠다드라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따라야 되는 이런 공통 기준인데 GRI G1은 주로 이제 GRI의 사용 설명서에 해당이 되고요. GRI G2는 기업의 일반적인 정보, 주로 이제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회사의 거버넌스, 이사회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GRI G3는 이제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즉 너네 회사가 환경과 사회에 어떤 중대한 영향, 이걸 중요한 영향, 중대성 영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서술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대성 주제에 대한 설명이 GRI G3고요. 섹터 스탠다드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도 환경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어떤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섹터 스탠다드라고 해서 제시를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픽 스탠다드는 이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설 스탠다드에서 보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 원칙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 보고서도 거의 비슷한데 일단 정확하고요. 정확해야 되죠. 그다음에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편향되지 않도록 보고해야 된다. 보통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만들면 우리 회사가 잘한 것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GRI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보다는 우리 회사가 환경과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긍정적 영향은 가만 놔두고 또 회사들이 외부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알아서 잘하는데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그러면 기업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래나 또는 투자에 있어서 큰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올바르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균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명확성,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고해야 된다. 어떤 제 보고서를 보면요, 그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글자도 되게 작고 그 다음에
뭐 문장도 되게 길게 이게 중언부언하는 그런 어떤 문장으로 써놓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뭐 모르겠지만 그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고서도 그 회사의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런 보고서들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 가능성입니다. GRI는 최근 3년간의 데이터와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의 내용을 보고해야 이 추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한 해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한 2, 3년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부정적인 영향을 점점 줄여가고 있느냐, 긍정적인 영향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성, 뭐 완전한 그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또 지속 가능성 맥락, 우리 회사가 전체적으로 전체 산업에서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 맥락에서 거시적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지속 가능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적시성, 이게 뭐 5년 전, 3년 전의 것들을 그냥 뭐 계속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야기들 또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들에 대해서 적시하게 시간에 맞게 이렇게 보고하라는 얘기고요. 검증 가능성, 지속 가능 보고서는 검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검증 가능성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수집, 기록, 취합,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적인 보고 원칙인데요. 일단 GRI를 가지고 보고서를 쓴다라고 하면 GRI 2021의 모든 보고 원칙을 적용해야 되고요. 또 GRI G2 같은 경우는 기업 정보에 해당이 되는데 GRI G2는 GRI2의 모든 항목을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섹터 기준이나 중요 주제 결정에 있어서는 중요 주제를 결정해야 된다. 그냥 뒤에 나와 있는 어떤 섹터에 있는 그 주제들 또는 뭐 토픽에 있는 주제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제들 중에 우리 회사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주제는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중요 주제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GRI G3는 중요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 주제 공개 항목을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락된 정보나 준수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설명합니다. 뭐 특히 뒤에 토픽 스탠다드에 보면 굉장히 많은 거의 뭐 100여 개에 가까운 그런 어떤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이 항목과 상관이 없다거나 또는 우리 회사는 이 데이터가 지금 수집이 잘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 또 이 데이터는 우리가 기업 정보상, 비즈니스 정보상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할 수 없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GRI의 항목에 있는 것들을 모두 보고하는 것, 정보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회사 사정상 보고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GRI 기준에 따라서 잘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GRI 스탠다드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요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 주제는 영어로 Materiality Issue라고 얘기하는데 회계 보고서나 회계 감사 보고서에도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Materiality Issue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중요 주제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기업이 경제나 환경과 사람, 특히 인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내는 주제에 대해서 보고를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보고를 우선해야 된다라고 할까요? 이 GRI 스탠다드의 항목들이 100여 개를 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뭐 제대로 보고하려면 몇천 페이지의 보고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지속가능 보고서가 100여 페이지 내외, 뭐 어떤 회사들은 이 뭐 3, 40페이지 이런 보고서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업 보고서에 결합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중요한 주제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이 이제 GRI G3에 나와 있고 그것은 바로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주제에 대한 실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점 지속 가능 경영에 있어서 실사가 중요해지는데요. 이 중요 주제에 대해서는 실사를 권장하고 실사의 과정과 내용,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세하는 앞선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바로 이 유엔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 그리고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또 OECD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위한 실사 지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에게 중요한 주제를 선정했으면 그런 주제가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주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중요 주제 중에 또 핵심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영향은 실제적,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잠재적,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부정적인 일, 긍정적이고 단기적이고 장기적이고 의도되지 않은 가역적, 비가역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들은요, 조직이 지역이나 국가, 글로벌에서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이제 기업들이 시장 경쟁이라든지 조달이라든지 세금 납부 등을 통해서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뭐 사람을 고용하는 측면 이런 부분들도 다 경제적 영향이 될 수 있는 거죠. 환경적 영향은 또 조직이 공기나 토양, 물, 생태계를 포함한 생명체와 무생물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 인권, 또 공급망에 대한 영향은 조직이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 개인 및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직은 일자리 창출, 그래서 고용 관행이라든지 공급망 관리 및 거래라든지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통해서 사람에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이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해관계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호 영향들이 경제적 영향, 환경적 영향, 그다음에 사람 인권 공급망에 대한 영향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배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기 위해서 지역에 많은 생산시설을 두게 되면 환경적으로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상호 배타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GRI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지속가능성, 중대성 주제나 이슈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GRI G3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특히 이제 GRI는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가치사슬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가치사슬이 있죠. 이 가치사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경제와 환경과 그다음에 사람,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 그중에 이제 부정적, 긍정적 또는 뭐 재무적, 비재무적 이런 영향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GRI에서 주로 요구하는 것이고요. 이것의 심각성에 따라서 뭐 규모라든지 범위라든지 가역, 불가역성. 가역이라는 것은 뭔가요? 되돌릴 수 있느냐 또는 불가역성은 되돌릴 수 없느냐 그리고 얼마나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 기업이 경제나 환경과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측면이 되게 중요한 게 바로 GRI고 이 GRI 비롯해서 뭐 유럽의 ESRS라든지 또는 기후변화에 대한 TCFD라든지 생물 다양성의 측면인 TNFD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영향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영향이 어떻게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와 성과, 재무 상태는 뭔가요? 우리 회사의 자산, 또 성과는 매출이나 또는 뭐 비용, 그다음에 수익 이런 데에 얼마나 위기와 기회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또 재무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요구하는 게 주로 GRI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지만 EU의 ESRS라든지 또는 IFRS, S1, S2 또는 TCFD, TNFD는 이런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GRI는 원래 생긴 이유가 엑선 발대주 사건으로 해서 너네 회사가 얼마나 환경과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GRI는 주로 영향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GRI는 실사라고 하는 가치사슬 분석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서 중대한 영향을 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통 이 중대한 영향을 선정을 할 때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서베이, 설문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요. 매우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설문만 가지고 중대성 이슈를 선정하기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문에 응답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그 회사의 비즈니스 가치사슬이 환경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알아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밖에 있는 뭐 일반적인 고객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뭐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쇼핑하는 그런 어떤 B2C 기업이 아니라 B2B 기업이나 B2G 기업들 또는 뭐 금융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 개인 소비자들과 별로 관계가 없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회사가 과연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즈니스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뭐랄까요, 환경과 사회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돌려서 이 우리 회사가 얼마나 환경과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미치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의 생각에 상식적인 면만 응답해 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A, B, C, D라고 하는 회사에서 설문이 왔을 때 또 다 똑같은 대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RI에서도 이해관계자만 가지고 이렇게 이해관계자 서베이만 가지고 이 지속가능성 중대 이슈를 정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중요한 우리 회사의 지속가능성 맥락을 봤을 때 또 우리 회사랑 비슷한 어떤 글로벌 선진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이슈를 봤을 때 그 회사의 중대한 이슈들이 정말 우리 회사랑 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또 실제 현장에 가서 우리 회사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슈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실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GRI 중대성 주제라고 하는 것이 이 일반 사람들한테 서베이만 돌려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GRI G2와 GRI G3에 어떤 인덱스가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GRI G2는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의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쓰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이사회가 얼마나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12, 2-13, 2-14번에 보면 이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리 책임, 중요 역량 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 또 이사회 역량 관리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앞서 설명했던 이사회가 얼마나 우리 회사의 중요한 역량에 관련돼서 잘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GRI G2의 핵심 사항이고 이것이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기업의 일반적인 정보의 공개 내용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GRI 3는 뭐 3-1, 3-2, 3-3번이 바로 이 중대성 주제 결정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 중대성 주제 목록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중대성 주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 각 항목마다 아주 세부적으로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뭐 아직 안타깝게도 GRI에 대한 표준 번역이 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것은 좀 정부기관들이나 또는 좀 그런 곳에서 한국어판을 빨리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RI 뭐 2-9, 2-10번을 보면 의사결정 구조 및 구성, 또 2-10번에 보면 최고 의사결정 기구 및 기구의 임명 및 선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2-9번의 B번에 보면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조직의 역량관리 결정 및 감독에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 기구를 나열해라 라고 해서 이 이사회를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즘 많이 만든 ESG 위원회 이런 것들이 회사 내에서 이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얼마나 관리를 책임 있게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보 공개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10번에 보면 최고 의사결정기구 및 위원회 임명 및 선정 프로세스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도 얼마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이렇게 포함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책임 있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나 또는 회사의 오너나 또는 기존의 경영진과 어떤 다른 결정, 즉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제대로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다양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사들이 잘 선정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외에도 각각의 항목에는 다양한 아주 디테일한 보고 요청 사항들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섹터 스탠다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섹터 스탠다드는 GRI 11, 12,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3개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21년에 석유와 가스, 그리고 2022년에 석탄, 그리고 2022년에 농업, 양식업, 어업인데요. 이 3가지 산업은 특별히 이 환경과 사회에 대한 영향이 큰 그런 어떤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 산업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필수적으로 보고를 해라. 그리고 여기 뭐 석유 같은 경우는 18개의 어떤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 중요한 주제들 중에서 그 회사의 핵심 중요 주제를 선정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GRI 10일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18가지의 인덱스 중에 석유와 가스 회사들은 이 인덱스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중요 주제를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18개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정보 공개를 더 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RI 토픽 스탠다드입니다. 2024년 현재 99개의 스탠다드가 있는데요. 이 토픽 스탠다드는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생물 다양성 스탠다드가 업데이트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각 항목에 들어있는 세부 스탠다드도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이 GRI 스탠다드로 보고서를 만드시는 회사들은 매년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제 200번대에는 기업들의 일반적인 운영,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생성된 어떤 경제적 가치라든지 얼마나 사람을 많이 고용했는지 그리고 뭐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300번대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400번대는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2024년에 새로 제시된 101 스탠다드, 즉 생물 다양성 인덱스인데요. 이것은 뭐 101-1번의 생물 다양성 손실 중단 및 회복 정책, 101-1 생물 다양성 영양 관리에서 총 8개의 인덱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2024년, 2025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고도 이제 추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더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대표적인 GRI 인덱스가 뭐 바로 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련된 건데요. 305-1번의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인덱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CO2 등가물의 미토톤 단위로 나타낸 값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요약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GRI 원문에 보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보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된다. 그래서 바로 이 각각의 인덱스 내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고해야 될 그리고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드렸습니다. GRI 400번대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인덱스들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면 403-10번이 업무 관련 건강 문제인데요. 뭐 우리 직원들을 비롯해서 또 직원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협력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건설 회사라고 하면 뭐 아파트 건설 현장에 굉장히 많은 협력사의 임직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건강 문제도 다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RI의 스탠다드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협력사 또는 같이 사슬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보고되어 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많은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뭐 A, B, C, D 또는 A의 1, 2, 3, 뭐 B의 1, 2, 3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해야 되느냐? 물론 뭐 다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GRI의 이런 인덱스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하는지를 가지고 내부 KPI를 삼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보고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중요성 주제를 중심으로 보고를 해라라는 이제 GRI의 가이드도 있고 그리고 보고하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왜 보고를 못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보다는 중요한 것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중심으로 보고를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GRI는 전체 8개 영역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 개요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 특히나 이사회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중대성 주제에 대한 부분이고, 네 번째가 경제적 역량, 다섯 번째가 반부패, 여섯 번째가 세금, 그리고 일곱 번째가 환경, 그리고 여덟 번째가 사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GRI 스탠다드를 요약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요약입니다. 요약. 그래서 하나의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또 자세한 공부가 필요한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런 스탠다드가 있고 지속가능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GRI라고 하는 스탠다드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GRI의 제정 목적, 우리 엑선 발데주 사건 1989년에 일어난 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고요. 기업이 경제와 환경, 사회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파악해서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는 관리 활동을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며 그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중대성이라는 부분들인데요. GRI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영향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이 경제, 환경, 사람에게 끼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또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이고 경제적이고 비경제적인 영향 중에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특히 기업이 밖으로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성은 크게 보면 세 가지. 그래서 유니버셜 스탠다드, 기업의 일반적인 정보, 중대성 주제를 설명하고 있고요. 섹터 스탠다드는 오일, 가스, 석탄, 그리고 농업, 양식업, 어업 등과 같이 환경과 사회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그런 회사들이 이런 주제는 특별히 잘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시하고 있고요. 또 토픽 스탠다드는 이제 99개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경제나 사회나 환경 영역에 끼치는 영향들을 파악하고 보고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가장 일반적으로 보고하는 GR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GRI는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GRI를 좀 제대로 공부하셔서 좋은 보고서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